1. 물질과 규칙성.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2. 자연의 구성물질. 자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을 이루는 물질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원소들은 우주가 탄생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지구와 생명체 또한 이 원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원소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결합하여 생성되며 우리는 이러한 물질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연을 이루는 다양한 물질의 기원과 규칙성을 알아본다.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카시오페이아 A 성우는 별이 폭발한 후 남은 잔해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모든 물질들은 이러한 잔해에서 생성되었다. 이 물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결합하여 행성이나 생명체를 이루었을까? 학습 계획.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우주의 역사와 함께 알아본다. 또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하는 원리를 알아본다. 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그림은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1에서 6에 배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주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전자의 생성, 태양의 탄생, 수소 원자의 생성, 최초의 별 탄생, 지구의 탄생, 바다의 형성. 전자의 생성, 수소 원자의 탄생, 최초의 별 탄생, 태양의 탄생, 지구의 탄생, 바다의 형성. 빅뱅과 원자의 형성. 지구와 생명체는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어지며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쿼크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입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이러한 입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으며 우주 초기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자가 만들어졌다. 우주의 탄생.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다. 최초의 입자 형성. 쿼크와 전자 같은 최초의 입자가 형성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형성.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였다. 원자핵의 형성.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원자의 형성.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였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매우 고온의 상태였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림 1-2와 같이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와 전자 같은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는 더욱 낮아졌고 쿼크들은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으며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이 지난 후 우주의 온도는 더 낮아져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소 원자핵은 전자 한 개와 결합하여 수소 원자가 되었고 헬륨 원자핵은 전자 두 개와 결합하여 헬륨 원자가 되었다.
이처럼 우주는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하여 온도가 점차 낮아졌고 그 과정에서 쿼크에서 원자에 이르기까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차례대로 만들어졌다. 확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빅뱅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의 두 종류는 무엇인가? 쿼크, 전자.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 다음 자료는 우주의 기원을 두고 대립하던 두 과학자의 주장이고 자료 2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우주론 논쟁. 호일 등 과거의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는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56년 가모프가 우주는 매우 작은 점에서 폭발하여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현재 상태가 되었다는 빅뱅 우주론을 제안하며 우주론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자료 1. 우주는 점과 같은 상태에서 현재의 크기까지 팽창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면 우주 초기에 빛이 현재도 우주를 떠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우주는 과거에도 현재도 현재와 같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호일. 자료 2.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빅뱅 직후 우주에는 빛이 여러 전하를 띤 입자들에 막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정기적으로 중성인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형성함으로써 빛의 방해를 받지 않고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빛은 현재 우주 전역에서 전파 형태로 관측되는데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4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지상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최초로 관측하였다. 빅뱅, 급팽창, 급팽창의 끝,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형태, 뜨거운 우주에서 광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와 양성자에 가로막혀 빠져나가지 못한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우주가 식으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함에 따라 빛이 방해받지 않고 빠져나와 비로소 우주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인공위성으로 초기의 우주의 빛을 관측함.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두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두 과학자의 논쟁에서 쟁점은 무엇인가? 쟁점은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였는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였는가이다. 가모프는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였다고 주장했고 호일은 우주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후 두 과학자의 논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이므로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다고 주장하던 가모프의 승리로 끝이 났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보자.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빅뱅 우주론이 과학이론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였다.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석. 우주 배경 복사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도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의 실제 질량비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빅뱅 우주론은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주에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펙트럼은 그림 1-3과 같이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의 띠를 나타내는 연속 스펙트럼과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 스펙트럼에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을 관측하면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고 고온의 별 주변에
온도가 높아진 기체를 관측하면 여러 색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흡수선과 방출선은 그림 1-4와 같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선 스펙트럼의 원리. 선 스펙트럼은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항상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찰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가모프는 우주 초기에 핵합성이 일어날 것을 추정하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이후 과학자들은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1임을 밝혔다.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빅뱅 우주론에서 추정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거의 같았다.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분解되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7:1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1-5와 같이 양성자 14개와 중성자 2개의 개수비로 구성되어 있던 우주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면 수소 원자핵 12개가 남게 되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1이 된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1이다. 헬륨이 생성되기 이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1, 즉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 헬륨 생성 이후 헬륨 원자핵 1개, 수소 원자핵 12개. 자, 그래서 이게 개수비로는 12:1인데 원자 질량은 12:4, 그래서 3: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7:1, 14:1을 외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12:1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탐구에서 스펙트럼을 직접 관찰해보고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태양, 미실별.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원소는 종류에 따라 고유한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와 같이 비교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알아낼 수 있다. 19세기 초 프라운호퍼는 최초로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수백 개의 흡수선을 발견했다. 이후 과학자들은 태양의 흡수선을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가 수소, 헬륨, 나트륨 등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내었다. 태양의 스펙트럼. 프라운호퍼선. 프라운호퍼, 태양과 별의 스펙트럼을 연구하였으며 1814년에는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많은 흡수선, 프라운호퍼선을 발견하였다. 흡수선의 선폭 분석. 스펙트럼 흡수선의 폭은 흡수선을 만드는 원소의 온도와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상 기체 상태의 방정식에 따르면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폭도 온도와 압력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정력학 평형에 따르면 압력은 질량과 반지름으로 표시되므로 선폭이 온도, 질량, 반지름에 의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질량과 반지름은 광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펙트럼의 선폭은 광도와 온도에 의존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는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므로 각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며 두 원소의 질량비가 약 3:1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으며 은하와 별을 이루는
재료가 되었다. 확인.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얼마인가? 3대 1. 스스로 이해하기. 해결하기.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초기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를 이용하여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와 같기 때문이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일상생활에서 수소와 헬륨이 사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수소는 수소 연료 전시나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헬륨은 헬륨 풍선 등에 사용됩니다. 창의융합 3번. 나트륨, 칼슘 등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고 원소 스펙트럼을 사진을 찍어 이를 다양한 별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써보자.